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문자를 본 순간 제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오늘 밤에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병원 간호사도, 약사도, 심지어 환자 보호자까지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아왔던 모든 시간을 뒤로 한 채 홧김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와의 하룻밤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사연의 주인공에게 더 큰 공감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이 가득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결혼 12년 차, 남편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환자들은 남편을 신뢰했고 동료 의사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명절엔 시댁 대신 친정에 먼저 들르자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복이 많다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 역시 제 결혼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주말 당직이 부쩍 늘어나고 샤워 후 향수를 더 자주 뿌리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런 거라고, 환자를 돌보느라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학회 참석차 묵었던 호텔이라고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2달 뒤 남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소파에 놓인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문자 내용 일부가 보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이 씻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수고했다고, 저녁 맛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편안한 얼굴로 고맙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주변의 시선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쌓아온 12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병원 주차장에서 우연히 남편을 봤습니다. 아이 학원 상담 때문에 그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병원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으며 뭔가 속삭였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그 웃음, 제게도 한때 그렇게 웃어주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와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제게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오늘 낮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42살의 중년 여자, 두 아이의 엄마,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남편이 밖에서 만나는 젊고 예쁜 여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째 달,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직이라며 나가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병원이 아닌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작년 남편 생일 파티에 왔던 직원이라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케이크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남편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친밀한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자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남편은 한참을 차 안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장면을 저는 눈물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이미 눈물이 마를 대로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결혼이, 제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5째 달, 저는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가족의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바람을 피우다니.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신저를 열자 수많은 대화방이 보였습니다.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2명, 병원 약사 1명, 그리고 환자 보호자까지 총 7명의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어젯밤 생각나, 다음엔 더 천천히 하고 싶어. 당신 손길이 그리워. 오늘은 어디서 만날까? 토할 것 같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운 여자들의 뒷모습, 와인 잔을 든 손, 얽힌 다리, 흐트러진 시트. 남편은 제가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하는 동안 다른 여자와 포옹하고 키스하고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에 황급히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처참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내려준 커피는 버렸고 남편이 건네는 키스는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병원 일이 바빠서 깊이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핑계였을지 모릅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누구와 문자하고 있을까?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나는 이 사람에게 대체 뭘까? 결혼 12년 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취미 생활도 접었습니다. 오직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6째 달, 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긴 머리를 어깨까지 잘랐습니다. 오랜만에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속옷도 새로 샀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예쁜 것들로.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알아채고 예뻐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쁘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밖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즐비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손을 뻗었을 때 저는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만날 여자를 물색하는 중이겠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빠지곤 했지만 그날은 나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동창 모임이 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러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당직이라며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대화 중 하나가 오늘 밤 약속이었으니까요. 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하게 립스틱도 빨간색으로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동창 모임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예뻐졌다며 무슨 좋은 일 있냐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맥주, 소주, 와인까지. 친구들은 제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2차로 간 바에서 대학 시절 저를 좋아했던 남자 동기를 만났습니다. 이혼한 상태였고 혼자 살고 있다는 그 남자는 여전히 다정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저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여러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저는 바보같이 참고만 있었다고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남편이 나쁜 거라고 저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3차는 그 남자의 제안으로 조용한 와인바로 갔습니다. 둘만. 다른 친구들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와인바는 조명이 어두웠고 음악은 잔잔했습니다. 그 남자는 레드 와인을 주문했고 우리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좋았다고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던 때가 그립다고 그 남자가 저를 좋아했다는 사실도 그때는 알았지만 저는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는 훨씬 더 진실했고 따뜻했고 다정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갔고 그 남자는 제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손보다 훨씬 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그 남자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의 집 근처를 지날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그 남자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커피를 내리겠다며 주방으로 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혼하기 전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커피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혼했어요? 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배신당한 사람들이네요. 그 남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 남자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키스는 깊어졌고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제 몸을 마치 소중한 것처럼 대했습니다.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유물처럼 대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그 남자의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 누운 그 남자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당직이라던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동창 모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옷에서 나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동창 모임만 갔었냐는 남편의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가족을 우롱한 사람이 지금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휴대폰 다 봤어요. 간호사, 약사, 환자 보호자까지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직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갈 때 저는 집에서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있었어요. 당신이 호텔 침대에서 다른 여자 안고 있을 때 저는 홀로 잠들며 내일 아침 뭘 해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게 어디 갔다 오냐고 묻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다른 남자 만났어요. 오늘 밤 당신처럼.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충격, 여러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나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비참하고 허무한 웃음. 우습지 않아요? 당신은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저는 단 한 번, 딱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을 뿐인데 당신은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들 생각은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날 때 했어야죠. 제가 당신 뒤치다꺼리하며 가정 지키고 있을 때 했어야죠. 이제 와서 애들 타령하지 마세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죽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무릎 꿇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무릎 꿇은 거였습니다. 소유물이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 모습 보기 싫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 잘못한 거랑 당신이 몇 년 동안 수없이 잘못한 거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용서를 빌었습니다. 병원도 그만두겠다고, 뭐든 하겠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수많은 여자들이 떠올랐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저도 우리 둘 다 서로를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오랜 시간 계획적으로 배신했고 저는 순간의 분노로 배신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처음 바람을 피운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의 손길, 체온,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남편이 아니었다는 사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짓을 비난하면서도 결국 저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남편보다 더 나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적어도 감정이 있었을 테지만 저는 순전히 복수심으로, 분노로 홧김에 다른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의 아내도 두 아이의 엄마도 그 누구도 아닌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용서를 구하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왜 싸우냐고 묻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참고 살라고 하시고 친구들은 제 선택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고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후로 여러 번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남편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묻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남편의 불륜을 알면서도 참았던 제가, 홧김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제가, 이제 와서 이혼을 고민하는 제가, 어쩌면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 해도 제 안에 이 죄책감과 더러움이 사라질까요? 남편과 다시 시작한다 해도 그 수많은 여자들의 흔적이 지워질까요? 누군가 제게 답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밤을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저 자신을 마주볼 수 있을지,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발 누군가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